자, 이번 시간은 지적특례의 실제라고 하는 주제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적부심사라는 주제. 아까 행정심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적부심사에 관한 주제까지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자, 우리가 지적측량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지적기준점 측량. 해서 지적삼각점, 지적삼각고조점, 지적도근점. 용어 몇 번 들어주시고 익숙해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건 디테일하게 최소한 16년 동안은, 8년 동안 아예 안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실 게 지금 8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온 것까지 맞춰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대가리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처럼 지금 제가 7년 넘게 해도 솔직히 시험장 가면 100점 맞을 자신 없어요. 맞을 필요도 없고. 아까 지적 소고의 설치나 이런 것들은 죽으라고 내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험생들이 만약에 그 지적법만 한다. 공간정보법을 보통 지적법으로 부르는데 이것만 한다 그러면 쇼부를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랬다가 민법이 무너져버리고 개론이 무너져버리고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시게 될 때는 점수만 나와요. 점수만 딱 나오고 실력은 더럽게 없는 그런 중개사가 되는 거예요. 그걸 목표로 삼아야 돼. 실력 겁나 없는 공인중개사. 어디 가서 공인중개사를 명함도 파지 말고 나중에 실제 업을 하셔도 그냥 복덕방이라고 솔직하게 써야 돼. 우리는 수준이 딱 복덕방 수준. 근데 현실은 밖에 나가보면 더 무식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의외로 실력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다 치고요. 지적 기준점 측량은 쟁점 안 되고 지문 한 번 나오는데 의미 없고요. 이제 측량의 과정을 보게 될 텐데 먼저 측량 의뢰라고 하는 것이 제일 먼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적 측량의 의뢰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자 지금 보면은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지적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지적 측량을 의뢰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명제는요 우리가 포인트가 맞으면 의뢰 못하는 걸 외우셔야 돼. 검사 측량 의뢰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지적 재조사 측량 의뢰 안 합니다. 의뢰 안 받아줘요. 지적 재조사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나라 8%밖에 안 되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측량이에요. 어마무시한 비용이 들어가는 국가사업입니다. 근데 그냥 내가 땅 갖고 있는데 나는 그냥 지적도 이건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경계점 좌표 좀 비치해줘. 이렇게 얘기를 할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국가적인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지적 재조사 측량은 어떻다? 측량을 의뢰할 수 없다. 두 번째, 검사 측량이라고 하는 게 아까 우리 공부했던 이복 확제 이런 거 있었죠? 이동 측량, 복구 측량, 지적 확정 측량, 지적 재조사 측량 등을 하게 되면은 지적 공부의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시도지사 지적 소관청 등이 진짜 측량이 똑바로 되는가를 확인해 보는 측량을 뭐라고 그런다? 지적 이복 확제라고 검사 측량으로 불렀습니다. 검사 측량은 개인이 신청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적 공부에 반영하기 위한 측량이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자체장,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해야 되는 거지 개인이 신청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외울 거는 측량 의뢰를 할 수 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 문제 답을 뽑을 때는 측량 의뢰를 할 수 없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검사 측량, 지적 재조사 측량은 어떻다? 측량 의뢰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일단 시험 문제 포인트를 뽑아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 측량 의뢰를 받은 지적 측량 수행자라고 하는 사람은 다음 날까지 지적 소관청에 수행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포인트는 지적 소관청이 되겠습니다. 다음 날은 큰 쟁점이 안 되고 지적 소관청. 우리 앞에서 공부하실 때 자, 국토부 장관이 나왔던 게 토지의 등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됐었고요. 두 번째, 아까 지적정보관리체계라고 하는 것을 설치 운영한다. 그 다음에 중앙지적위원회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국토부 장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나오는 게 몇 개가 있는데 중요한 이슈가 됐던 게 지번 변경, 축척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머지는 승인 없다고 그랬습니다. 지번 변경, 축척 변경. 그리고 나머지는 다 거의 대부분 누가 담당한다?
지적소관청이 담당한다. 물론 아까 지적공부의 관리, 이 컴퓨터에다 저장했을 때는 시도의사가 나오는데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때 시험 문제 구성할 때 좀 이따 보시겠지만 이 지적소관청을 가리켜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틀리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검사 측량과 지적재조사 측량은 따로 의뢰를 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가 지금 나왔던 것이 자,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지적측량 수행자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기억나실까요? 복구측량의 근거 자료라고 하는 거 아닌 것을 설자로서 지적측량 수행계획서가 나와서 측결 등등해서 측량 성과도라고 하는 거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등본, 각종 증명서 이런 것들 하면서 그때 답을 구성할 때요.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라고 하는 거. 이거는 앞으로 측량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지 측량의 결과물이 될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보겠고. 자, 그러면 이제 고개를 들어서 보면 끝나버렸어요. 지적 측량 성과를 결정한다 해서 나머지 기술적인 부분은 지적 측량 수행자, 보통 민간인입니다. 얘들이 알아서 잘 할 테고 그러면 측량 성과도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때 뭘 한다고요? 이 측량 성과도에 따라서 지적 공부의 그 내용, 토지 표시권 항목을 민간이 측량한 걸 바로 반영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게 되게 복잡한 문제가 있거든요. 만약에 면적이 바뀌었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기존이 200제곱미터인데 이번 측량해보니까 180제곱미터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민간 업자가 이렇게 정했으니까 180이 이렇게 갈 수는 없다는 거죠. 진짜 180인지 확인해 보는 거. 이게 바로 검사 측량이라고 하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자, 지적 측량 수행자가 지적 측량을 했으면은 시도지사, 그다음에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 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시험 문제 포인트 뭐겠어요? 검사 측량을 안 해도 되는 거. 앞에서 한번 문제 보셨죠? 경계 보건 측량, 지적 현황 측량은 경계를 확인해 보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굳이 어떻다 검사 측량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 검사 측량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 세 번째 암경목 경계 보건 측량, 지적 현황 측량은 검사 측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요게 세 번째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장 많은 출제가 이루어지고 알면서도 개 짜증나는 파트가 바로 이 측량기간, 검사기간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다시요. 지적 현황 측량이나 경계 보건 측량을 제외한 나머지 측량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다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이 검사 측량을 해서 그게 문제가 없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자, 지금 지적 공부에 이 내용을 반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 구조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슈가 되게 되는 게, 자, 이제 측량기간, 검사기간. 좀 이따 문제 보시게 되면 얘는 도배하다시피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근데 또 막상 문제로 구성되면 또 만만치도 않아요. 그래서 측량기간, 검사기간 경우의 수 따져볼까요? 만약에 기간을 합의를 했다라고 한다면, 기간을 합의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중에서 4분의 3은 측량기간, 그 다음에 4분의 1은 검사기간으로 한다. 해서 이런 논리 구조죠. 지금 지적 토지 소유자가 측량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적 측량 수행자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때 예를 들어서 20일이다라고 측량기간을 측량기간 검사기간을 총기간을 20일로 정하게 되면 15일은 뭐가 된다? 측량기간이 될 것이고 나머지 지적소관청 지도지사가 확인해 보는 것을 4분의 1이 뭐가 된다? 검사 측량기간. 해서 사실은 이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요. 이 문제입니다. 합의가 있을 때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 그 다음에 4분의 1은 뭐가 된다?
검사 기간. 그래서 통계적으로는 제일 많이 나와, 이게. 그런데 이게 하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나머지 이슈도 이제 번갈아가면서 출제가 되는 그런 꼴이에요. 만약에, 자, 합의가 없다라고 전제를 합니다. 합의가 없으면 원칙은 측량 기간은요, 5일이고요. 검사 기간은 얼마? 4일로 보게 됩니다. 자, 뭔 얘기냐면 이 마을에 산이 있고 이렇게 지적 삼각점, 지적 도근점, 지적 삼각 보조점 등이 중간중간에 있는 지적 기준점이 있는 상태에서 따로 이 지적 기준점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4일 이렇게 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해볼 만해. 근데 공부하는 과정에서 제일 짜증나는 파트가 이 파트예요. 바로 법조문이 개떡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 중에 이번 총선 때 저를 국회로 보내주시게 되면 외우기 편하게 이걸 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겠다. 그런데 이제 그럴 생각이 없으시잖아. 그럼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몇 년 전부터 이런 식으로 공약을 합니다. 어떻게? 뭐 나라를 잘 경제를 살리겠다. 뭘 내가 무슨 의사야? 뭘 살리긴 뭘 살려. 능력도 없고 그럴 능력 있으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있거든요. 외우기 편하게 숫자도 적어주고 이런 거. 근데 사람들이 이 전국의 중개사 이 시험 보신 분들이 다 분산이 돼 있고 제일 지랄한 게 증 따면 쌩까, 증 따면 쌩까고 증 따고 나면 뭐라고 가서 이빨을 까냐면은 증 따시잖아요. 그럼 바로 내년에 인터넷 댓글 쓰기 시작합니다. 뭐 공인중개사 숫자가 너무 많다. 폐업한 데가 너무 많다. 그럼 거기다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자, 중개사를 너무 쉽게 증을 따게 해서 문제다. 영어 넣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댓글. 죽여버리고 싶어. 그런 사람들. 내가 지금 6과목 하고 있는데 영어가 시험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난 영어를 또 해야 돼. 못할 것 같아요? 얼마나 잘하는데요. 돈만 주면 다 해. 컴퓨터도 넣어야 된다. 막 누가 써. 컴퓨터도 중개사가 할 줄 알아야 되잖아. 또 이제 중국 애들이 많이 온다. 그러면 중국 미쳐.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계속 여러분들 같이 외우셔야 돼. 그래서 자, 가겠습니다. 지적 기준점을 설치한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지적 기준점을 설치했는데 15점 이하이면은 추가로 설치한 지적 기준점이 15점 이하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일을 가산한다 이렇게 읽으셔야 돼. 지적 기준점이 15점 이하이면 어떻다? 4일을 가산한다. 하여튼 이 국어 더럽게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읽을 때 4일을 가산한다. 그럼 아까 기본 5일에 기본 4일이었었죠? 그러면 측량 기간은 얼마? 9일이 되고 검사 기간은 얼마? 8일이 된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15점 이하이면 4일을 가산한다. 두 번째,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라고 되어 있죠? 이거 어떻게 읽냐면 4일을 가산하고 기본 4일을 가산하고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국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개새끼들이 말을 더럽게 어렵게 해놨잖아요. 아니 문장을 이걸 2개를 만들면 되잖아. 3개를 만들면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자,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 5일로 하고 측량 검사 기간 4일로 한다. 여기까지 좋아. 그럼 그 다음 항목에 지적 기준점이 15점 이하일 때는 5일 및 4일에다가 각 4일을 가산한다. 사망 해갖고 자, 지적 기준점을 15점을 초과해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냥 9일, 8일에다가 어떻게 한다? 자, 초과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그럼 얼마나 이해가 빨라? 같은 말을 한 거라고요. 근데 이게 한 문장으로 돼 있으니까 개 짜증나게 돼 있다고.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4일로 하고 콤마 지적 기준점을 15점 이하, 15점 지적 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가산하고 그 얘기는 9일에 8일이라는 얘기예요. 지적 기준점이 15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해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4일, 아까 가산한 4일에다가 초과하는 4점마다 어떻다? 1일을 가산하다. 그럼 이제 해석하면 이런 식이에요. 지금 논리 구조가 지적 기준점을, 자, 지금 이제 합의를 하는 건 별로로 치고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지 않으면 어떻다? 5일에 4일. 여기까지는 해볼 만해.
근데 이 파트를 보게 될 때는 알면서도 욕이 나와요. 쉐익들이 다 무슨 소위 토착 외국 세력들이야. 겁나 한국말 이렇게 만드냐고 짜증나게. 그래서 경우수 볼까요? 10점을 초과했다. 지적 기준점 10점을 설치했다. 그러면 4일을 가산한다는 얘기가 뭐라고요? 5일에, 측량기간 5일에 검사기간 4일이었거든요. 여기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4일씩을 가산을 한다. 지적 기준점을 15점을 설치했다라고 하면 아까 5일, 4일에다가 얼마? 4일씩을 가산을 한다. 이런 얘기라고요. 지적 기준점이 15점을 초과했다라고 했었죠. 그럼 예를 들어서 19점을 설치한다라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5일, 4일에다가 4일을 일단 가산하고 봐봐요. 15점을 초과하는 경우, 자, 15점을 초과하는 경우 4일에 라고 되어 있잖아요. 4일을 먼저 가산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초과하는 4점마다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4점이 초과가 됐잖아요. 그죠? 15점 기준으로. 그러면 거기다 추가적으로 얼마? 1일을 가산하고 추가적으로 다 1일을 각각 가산한다 이런 얘기라고요. 그럼 이때 또 창의적인 인재분들 나오죠. 18점이면 어떻게 되냐? 라든가 20점이면 어떻게 되냐? 해서 막 창의적으로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20점일 때는 거기다 하루를 더 가산한다 라든가 등등등 생각 좀 하지 말라고요. 짜증나니까. 이렇게만 내도 수험생들이 다 피토하고 쓰러진다고. 수험생들이 이런 문제를 좀 이따 문제 보세요. 문제 나왔었고 그걸 보면서 그래, 방금 했으니까 내가 알긴 알겠는데 나오는 건 욕밖에 없어요. 이렇게만 내도 수험생이 다 싹 쓸려 간다고요. 아, 진짜로. 아, 진짜 다 쓰러진다고요. 이게 뭐라고 시부리는 건지 감이 안 잡히는 거야. 이 말 자체가. 왜냐면 이 파트를 출제할 때는 법조문에 괄호 넣고 내버리거든. 기억, 니은, 디귿에 들어갈 숫자를 올바르게 연결한 것 이렇게 내버린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차라리 자 예를 들어서 19점일 때 15점일 때 이렇게 아예 예시를 하면은 쉬워. 근데 법조문 그대로 문장 그대로 깔아버리게 되면 수험생들이 거의 미쳐버리는 거예요. 왜? 마음은 급해 죽겠거든 지금. 1분 안에 풀어야 된다는 그런 중압감 때문에 마음은 급해 죽겠는데 이게 그 말에 맴맴 도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준다고. 제가 시간을 좀 할애해서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정확하게 이걸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게 짜증이 안 나요. 근데 시험장 가서 어설픈 지식을 갖고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면은 문제고 지랄이고를 떠나서 짜증부터 먼저 나요. 내가 그랬거든. 시험지가 나중에 왔는데도 그렇다고. 해서 쓰려고 보면서 개새끼들 딱 나오는 게 뭐냐. 개새끼들 또 이거 내고 지랄해. 이 생각부터 들어요. 알면서 짜증이 나. 제가 설명까지 드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막상 시험 지문에게 딱 튀어나왔을 때 줄줄줄이 안 나와. 버벅 거리게 돼 있어요.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측량기간, 검사기간.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이고 낸다고 아예 공약을 해도 수험생들이 버벅이는 파트.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법조문이. 자, 이 얘기를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4일로 한다.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에요. 두 번째 명제가 자, 지적 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가산하고 지적 기준점이 15점을 초과하는 경우 4일을 가산하고 라고 하는 말을 한번 생략하고 4일에 라고 되어 있죠? 4일에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이따 문제 바로 확인할 거예요. 막 짜증나 이거. 알면서도 와우 이 새끼들은 한국말 더럽게 못한 애들 법조문을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 측량기간 4분의 3, 그 다음에 검사기간 4분의 1로 한다. 그래서 원래 법조문대로 가면 제일 어려운 게 합의 파트예요. 순서가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 통계적으로 보면 합의가 더 많은 출제가 됩니다. 합의가 많이 출제가 되는 게 일반적인 출제 기술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이 합의 없는 경우까지 이건 하나하나 곱씹어서 출제를 하고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측량기간, 검사기간이라는 주제 설명드렸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 가지고 먼저 좀 정리하고 나서 질문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국가가 하는 측량, 지적재조사 측량, 지자체가 하는 측량, 검사 측량은 의뢰할 수 없다. 국가가 알아서 할 테고 지자체가 알아서 할 것이다. 두 번째, 지적측량 수행에서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세 번째, 검사측량, 측량기간, 검사기간 이런 개념이 있는데 경계보건측량, 지적현황측량은 바로 검사측량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측량기간, 검사기간이라고 해서 측량기간 합의를 하면 4분의 3은 측량기간, 4분의 1은 검사기간. 합의가 없으면 기본 5일에 4일, 5일이 측량기간, 검사기간 4일이 될 텐데 지적기준점을 추가로 설치하고 그것이 15점 이하가 되면은 이때는 각 4일을 가산한다. 그런데 지적기준점 15점 초과에 설치하는 경우 4일을 가산한 데다가 초과하는 4점마다 어떻다? 1일을 가산을 하게 된다. 요게 이제 바로 자 하나 둘 셋 넷 네 개 정도의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가지고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먼저 여러분 교재 44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지적 기준점 성과의 보고 및 열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적 기준점 성과라고 하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지적 기준점 성과라고 하는 거 이제 기준점을 먼저 정하는 게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적 측량 수행자는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이 정해놓은 이 지적 기준점을 베이스로 해서 각 필지의 면적 경계를 정하게 된다라고 해서 그 열람 신청 보니까 지적 삼각점은요 보문 보고 있습니다. 자 누구한테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해야 된다. 근데 지적 삼각 고지점, 지적 도근점은 보니까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 결국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적 삼각점이라고 하는 거. 지적 삼각 제일 큰 거거든. 스케일 제일 큰 거는 누구도 보관을 하고 있다. 시도지사도 보관을 하고 있다. 한편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은 지적 소관청만이 어떻다 보관하고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옆에 지문이 있는데 거기서 5번 지문 하나만 보고 이건 날릴게요. 지금 23회 때 구성이 돼서 별 의미가 없는데 5번 지문 지적 기준점 성과에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을 받은 사람은 받은 지적 측량 수행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을 해야 된다 해서 이걸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개념을 설명드리면 지적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관하고 있다고요? 시도지사 또는 지적 소관청에서 보관을 하는 겁니다. 그럼 발급 신청을 하는 사람이 누가 되겠어요? 지적 측량 수행자가 발급 신청하는 겁니다. 개인이 궁금해갖고 발급 신청을 안 한다고. 네, 우리 동네에서 지적 삼각점이 어디 있는가 너무 궁금한 거야, 갑자기. 공간정보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래서 시군구에 가고 저기 지적 삼각점 궁금해서 왔는데요.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또라이 취급을 해요. 뭐? 이렇게. 이거는 취미생활, 호기심 천국 이런 게 아니라고. 이거는 측량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세부 측량을 하기 위해서 기준이 있어야 세부 측량을 하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세부 측량을 하기 때문에 이 발급 신청을 하는 사람이 사실상 누가 된다? 지적 측량 수행자가 발급 신청을 하는 거지.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발급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감 잡으셨어요? 5번이 그래 틀렸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나머지 쫓아가시면 안 돼요. 왜? 법조문이 깔끔하지 않아요. 앞뒤가 안 맞게 세팅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요 근래 안 나왔어. 요 근래 안 나왔으니까 이건 비우고 가셔야 돼요. 16년 동안 한 번 나왔던 문제, 이 주제는. 그래서 23회 때 한 번 나왔었고 의미 없는 지문이
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박스부터 이제 가봐야 되죠. 아까 설명드린 네 가지 쟁점을 지금 확인할 거예요.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로서 지적 측량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지적 측량을 의뢰하도록 한다라고 해서 오른편. 자, 요거랑 이제 국토계획법, 공법이랑 비교해 볼까요? 우리가 국토계획법에 가면 개발 행위허가 파트라는 게 있고요. 준공 검사를 요하지 않는 경우가 뭐가 된다? 토지 분할이라는 것은 준공 검사를 요하지 않는다. 왜? 지금 이거 보면 이해가 되시잖아. 내가 땅을 1000평을 갖고 있는데 이걸 500평, 500평으로 쪼개고 싶다. 그럼 누구한테?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토지 분할을 위한 측량을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토지를 분할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검사 측량이라고 해서 지적소관청 시도지사가 확인까지 해봐야 돼. 그래서 얘들이 땅을 쪼개주는 거라고. 그래서 토지 분할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준공 검사라는 개념은 다 필요가 없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 가서 보다 보면은 준공 검사를 요하지 않는 거 하나만 기억해 달라고 그랬어요. 토지 분할. 그래서 결국은 공무원들이 알아서 땅을 쪼개는 거고 지적 측량 수행자가 알아서 쪼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개인이 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준공 검사는 개념이 없다. 왜? 이미 자, 지적 측량 수행자가 수행하고 그다음에 지적 소관청 또는 시도지사가 검사 측량을 했던 사안이니까 따로의 토지 분할에 대해서는 준공 검사를 요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 나오고요. 여러분 교재 45페이지 28회 때 나왔던 문제. 자, 길게 돼 있는데 측량을 의뢰할 수 없는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측량을 의뢰할 수 없는 경우는 이렇게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1번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라고 하는 거. 토지 이동이죠. 토지 이동이죠.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었어요?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자, 지목 변경, 자, 축척 변경, 등록상 정정, 등록상 말소. 이런 게 뭐가 된다? 토지의 이동 사유가 된다. 2번 보니까, 자, 등록 전환 나와 있죠? 3번 지문에 등록상 정정 나와 있죠? 4번 지문에 자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 또 정비사업 시행지역 이게 지적 확정 측량이라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답은 5번인가요? 지적 재조사사. 이건 우리가 결국 이제 답을 외우고 들어가야 되죠. 측량 의뢰할 수 없는 게 뭐가 된다? 국가가 하는 지적 재조사 측량, 그 다음에 지자체가 하는 검사 측량이라는 것은 다 측량 의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에서 답은요. 지금 5번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8회 때 이렇게 박스형으로 구성이 됐거든요. 그럼 이제 앞으로 구성하게 될 지문이 뭐겠어요? 검사 측량을 토지 소유자는 의뢰할 수 있다. 틀린 걸 고르시오. 답을 뽑거나 또는 토지 소유자는 지적 재조사 측량을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틀리게 뽑아주거나 그렇게 나오는 거 준비하셔야 돼요. 그렇다고요. 그냥 문제 구성하는 게 이렇게 박스 형식으로 나열했다가 어떤 경우에 따라서 어떻다 이렇게 또 지문 형식으로 나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지적 측량의 실제에서 4가지 외우게 된다고. 그 중에 하나가 검사 측량, 지적 재조사 측량은 어떻다 의뢰하지 않는다라고 할 것.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45페이지 핵심 지문 보게 되면 지적 측량 수행자 끄트머리 다음날까지 지적 소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오른편. 2번 지문 지적 측량 수행자 다음날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틀렸죠? 그 전에도 계속 장난쳐요. 지적 소관청한테 제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는 그래서 시도지사 아니다. 그래서 시도지사에서 이슈가 됐던 게 뭐라고요? 지번 변경, 축척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교재 46페이지 가서 지문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적 측량 의뢰인과 지적 측량 수행자가 서로 합의해서 따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5분의 3은 측량 기간, 5분의 2는 측량 검사 기간에서 자, 4분의 3, 4분의 1 이렇게 할 걸 지문 형태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박스형 문제 가서 볼까요? 26, 28, 29에 이렇게 출제가 됐었네요. 자, 보니까 지금 전체 회차 답을 뽑았던 걸 분석해 보니까 25, 26, 28, 29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30회 때는 안 나왔었고요. 자, 1번 문제 교재 46페이지부터 확인해 봅니다. 해서 공간정보법령상 자, 측량 의뢰인과
지적 측량 수행자가 서로 합의해서 토지 분할을 위한 측량 기간과 검사 기간을 20일로 정했다. 측량 검사 기간은 해서 다음 며칠 5일이에요. 아주 어려웠어요, 이게. 4분의 3은 뭐가 되고 측량 기간이 되고 4분의 1은 뭐가 된다고요? 검사 기간. 컴퓨터가 이 문제 나와서 놀랬다니까요. 다들 15일을 찍으니까. 아니, 우리가 외울 때 측량기간 4분의 3, 검사기간 4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문제가 너무 쉽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측량 검사기간이라는 표현을 얼핏 보면 측량기간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게 이제 실수를 줄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밖에서 보면 이게 별로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 시험장에서는 깜빡깜빡 하거든요. 측량기간 4분의 3, 검사기간 4분의 1. 그 다음 문제가 28회 때 나왔죠. 자, 다음에 예시에 따를 경우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 옳은 것은 조금 더 어렵게 나와요. 26회 때는 검사기간만 물어봤죠. 28회 때는 이제 측량기간도 물어보고 검사기간도 물어봐요. 물론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게 더 쉬워. 왜? 실수할 가능성이 낮으니까. 그래서 그 전체가 며칠이었어요? 40일. 지적 긴좀 필요가 없고 핵심 이슈는 합의했다. 이게 합의했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럼 4분의 3, 30일이 측량기간, 검사기간이 얼마? 10일 해서 답은 2번. 지금 그런 얘기죠. 이런 문제는 인간적으로 틀리시면 안 된다는 절대로. 왜? 근래 그냥 도배했잖아요. 25, 26회 때 아까 5분의 3, 5분의 2, 그 다음에 아까 6회 때 25회 때 같은 게 지문이었거든요. 5분의 3, 5분의 2가 25회 때, 26회 때는 지금 이제 4분의 1이 뭐냐, 요걸 물어봤고, 그 다음에 28회 때는 날짜를 한 40일로 2배로 늘려. 그래서 측량기간, 검사기간 각각 얘기하시오. 그리고 오른쪽에, 자, 이제 이 짜증나는 파트가 나옵니다. 지문부터 먼저 가볼까요? 지적 긴점을 설치하지 않고 측량 또는 측량 검사를 하는 경우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4일을 원칙으로 한다. 따로 합의가 있으면 합의에 따를 거예요. 그래서 옳은 표현. 그 다음에 지적 긴점을 설치하지 않냐고 지적 측량 의뢰인과 지적 측량 수행자가 서로 합의해서 기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한 측량 기간은 5일, 검사 기간은 4일. 이건 이제 거저주는 지문이고요. 그리고 옆에가 그렇게 어려웠다고. 4분의 3, 4분의 1 이거 가지고 지금 3번 25, 26, 28 우려먹고요. 자, 29회 때 이건 되게 알면서도 힘들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괄호넣기 해서 합의해서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니까 지적 측량의 측량 기간은 5일로 하고 측량 검사 기간은 4일로 한다. 여기까지 뭐 해볼 수 있어요. 5일에 4일. 다만 지적 기준점을 설치해서 측량 또는 측량 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 기준점이 15점 이하일 때는 며칠을 가산한다? 4일을 가산한다. 기억하다음에 끄트머리 가산한다. 이렇게 읽으셔야 된다고. 한편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까 그 4일에다가 초과하는 4점마다 어떻다? 1일을 가산한다. 그래서 기억니은 뒤에다 444 이렇게 들어갔던 문제. 이게 법조문 그대로라고요. 원문이라고요. 이게 법조문 원문이다 보니까 실제 출제위원들 보시기에도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수험생들이 많이 힘들어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 수험생들도 대단히 힘들어했던 문제. 그래서 지금 지적측량의 실제에서 4가지 쟁점 설명드렸고요. 이제 가서 소위 이름하여 적부심사 등에 관한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적부심사 관련해서는 먼저 위원회 3개를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적부심사 관련해서 위원회 3개를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적위원회라고 하는 게 지금 국토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두고요. 시도 단위에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사항은요. 일단 양이 대단히 많습니다. 외우실 것은요. 재심사 등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중앙지적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게 뭐라고요? 재심사 등등등을 하는 것이 뭐가 된다? 바로 중앙지적위원회. 그럼 지방지적위원회에서 하는 게 뭐예요? 적부심사 하나밖에 없어요.
체계를 외우셔야 돼요. 체계를. 이거는 중앙지적위원회 심의 내용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지방지적위원회, 적부심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어디서 한다고요? 중앙지적위원회.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가십시다. 자, 지금 지적측량 수행자가 측량 성과라는 것을 만들어냈겠죠. 그러면 시도지사 등이 지적소관청이 검사 측량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겠지요. 그죠? 그래서 검사 측량의 결과가 나왔을 때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 측량 수행자가 아무 말이 없다. 별일이 없다. 그러면 이때 뭘 한다고요? 지적 공부에다가 이 내용을 정리를 하는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 측량 결과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 측량 수행자가 아니야, 우리가 오라, 아니면 저게 잘못됐어, 시비를 걸고 싶다, 그러면 이때 가는 게 뭐라고요? 적부심사, 시도 단위에 두는 지방지적위원회에 대해서 적부심사를 하게 됩니다. 적부심사를 청구해요. 그럼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 너네가 이제 판단해봐라 라고 해서 보내요. 그 결과에 대해서 또 별 문제가 없으면은 지적공부를 정리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해서 또 누군가가 동의를 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중앙정부에 있는, 국토부에 있는 중앙지적위원회 재적부심사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시험 문제 지금 이제 문제 3문제가 구성이 됐었나요? 근데 어느 쪽에 4문제는 답이 됐어요. 8년 동안 4문제 답이니까 이건 줄줄 맞춰야 돼요. 근데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사항 하나만 기억하시면, 정확히 기억하시면 돼. 적부심사는 누가 담당한다? 지방지적위원회. 그 지방지적위원회는 딱 한 가지밖에 안 한다. 적부심사 하나만 한다. 나머지 모르면 다 재심사를 포함해서 중앙지적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게 된다. 요렇게 그림을 잡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같이 묶어서 볼게. 시군구에 두는 것을 축척변경위원회라고 부릅니다. 중앙정부에 있는 걸 뭐라 부르고? 중앙지적위원회. 시도 단위에 두는 것을 지방지적위원회. 그 다음에 시군구에 두는 걸 나중에 축척변경할 때 필요한 게 축척변경위원회. 그래서 이 축척변경위원회에서는 시결청이라고 하는 것을 의결합니다. 축척변경 시행 계기된 심의 의결. 그 다음에 청산금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들 있을 수 있겠고, 재본별 제곱미터 금액의 결정, 청산금에서 그냥 대가리 따서 외우면 돼요. 시결청이라고 하는 것은 다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최대한 어렵게 문제를 구성할 때가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사항까지 한꺼번에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소위 지적위원회 또는 이제 응용 들어갔을 걸 대비해서 축척변경위원회. 어차피 축척변경위원회는 다음 시간에 축척변경 파트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될 주제예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슈가 되게 될 게 요렇게 3가지 보셨습니다. 해서 바로 문제 가서 볼까요? 여러분 교재 48페이지 핵심 지문 보니까요. 29회 때 답이 됐던 지문이네요.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과 지적기술자의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틀렸죠? 앞쪽은 맞아요. 근데 뒤에 구질한 얘기는 다 어디서 한다고요? 중앙지적위원회에서 의결합니다.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건 딱 한 가지라고요. 적부심사에 대한 심의 의결. 29회 때 답이 됐어요. 그 옆에 관련 기출문제 가볼까요? 하단부 30회 때, 26회 때, 25회 때, 25, 26, 29, 30 이렇게 지금 8년 동안 4문제를 구성했어요. 자, 그럼 이제 1번 첫 번째 30회 때 문제 볼까요? 보니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와 지적측량 기술자 양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게 설치한 위원회 해서 답은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 등 나와 있죠? 출제하는 기술 분석해 드릴까요? 아까 옆에 29
9회 때 지문 형태로 해서 적부심사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적기술자에 대한 징계 요구 이런 거 나와 있죠? 요거에 대응해서 이번에는 재심사와 청량기술자의 양성 약간 표현을 바꿨네요. 중앙지적위원회 오른쪽 페이지 가서요. 2번 문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 성과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측량 수행자가 시도지사를 거쳐서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위원회 하면 이게 지방지적위원회죠. 적부심사는 어디라고요? 지방지적위원회. 재심사나 잡다한 것들은 다 중앙지적위원회. 3번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상으로 옳은 것은 해서 답은 1번이죠. 적부심사죠. 이렇게 문제 구성한다고요. 25, 26, 29, 30 최근 한 6년 사이에 4문제. 이런 식의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다 외워서 시계열창까지 제가 묶어서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이걸 다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상을 처음 외우고 이런 게 아니라 결국은 적부심사나 재심사는 이게 포인트라고요. 적부심사는 시도에 두는 지방지적위원회, 재심사는 어디? 중앙정부에 두는 중앙지적위원회. 그 맥락을 다 이제 지문들 다 외우지 않더라도 답이 되는 주제가 유형화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혹시 올해는 뭐가 나올까 이런 상상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이 비슷하게 깔아주는 그 문제를 놓치지 않겠다. 이런 심정으로 가셔야 돼요. 자, 그 밑에 이제 지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관련해서 좀 잡다한 지문들이 있습니다. 큰 의미들이 없는 주제가 되겠고요. 요거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자, 여기는 지금 이제 아까 계속 논의의 포인트는 의결상,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 지방지적위원회, 적부심사 등 위원수 이런 거 나와 있네요. 5명 이상 10명 이하. 그 다음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기는 제가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무조건 다 임기는 2년입니다. 딱 하나 어디에 정비법에서 재개발 재건축조합, 정비사업조합에서만 조합 임원의 임기 3년이고요. 모르면 다 임기는 몇 년? 2년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의 개최하려면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되고요. 자, 정족수, 이건 항상 기본 루틴이죠. 어떻게 가시게 되냐면,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 의결하게 된다.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회의를 열고, 그 다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 의결하게 된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정족수라고 하는 거 이렇게 살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하게 될 게 적부심사의 절차 등 한번 볼까요? 자, 이거 미리 말씀드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문제의 대부분은 아까 의결상 이걸 가지고 거의 다 문제 쟁점을 삼아내고 있는 사안이고요. 해서 자,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측량 수행자 이런 사람도 어떻다?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30일에 시도지사는 바로 지방지적위원회에다가 이 내용을 회부하고요. 자, 기본 60일에 30일 추가, 최대 90일 이내에 의결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슈가 될 게 7일 이내에 의결서를 통지해야 된다라고 해서 사실 우리 교재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그 전에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답을 뭘 뽑았냐면 7일 이내에 이 의결 내용을 통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출제 이슈가 과거에 됐습니다. 왜? 적부심사 청구 의뢰부터 시작해서 쭉 다 공부한 다음에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물을 얼마? 7일 이내에 통지해 줄 것. 그럼 이제 결과물을 통지받은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 중앙지적위원회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뭐 특별한 얘기를 하지 않게 되면 다시 그걸로 확정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때 되게 유행했던 문제가 7일 이내예요. 앞으로도 7일 이내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결과가 나오면 어떻다? 7일 이내 그 결과를 통지해 줘야 됩니다. 이건 꼭 알아야 돼요.
통지, 의결서를 통지하는 게 며칠? 7일 이내. 의결서를 통지하는 게 며칠이라고요? 7일 이내. 마지막 단계예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다고요? 다시 중앙지적위원회한테 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나머지 절차 똑같습니다.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을 따져 물으실 건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 몇 개를 가지고 지문들을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교재 지금 50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문들 큰 의미는 없겠고요. 거기서 이제 뭐가 하나 이제 이슈가 되게 되냐면 그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거, 제척사유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틀리라고 내는 문제니까 쫓아가실 필요가 없겠고 아까 우리 그 회의 개최 어떻게 한다? 5일 전까지 통지 있었죠? 지금 회의를 열어서 심의 의결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한다. 그리고 결과물이 나오면 의결서를 얼마? 7일 이내에 통지한다. 앞쪽은 5일, 뒤쪽은 7일이에요. 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그 위원들한테 어떻다? 5일 전까지 통지를 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것을 어떻다? 7일 이내에 그 담당자에게 통지한다. 해서 지금 이게 답이 됐는데, 자, 50페이지에 요거 좀 별표 하나 빠져있는 3번 지문 하나 체크해 드릴게요. 50페이지 3번 지문, 밑에 박스 3번 지문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편집하는 과정에 별표가 빠졌어요.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 회의를 소집함에 있어서 회의 일시, 장소,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해서 이걸 답을 뽑았어요. 별표 하나 추가를 해주세요. 제가 편집하는 과정에서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자, 회의 개최 얼마? 5일 전까지 통지를 해야 된다. 27회 때 답을 뽑았던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거 왜 있는지 아세요? 의결서를 며칠? 7일 이내 통지해야 된다. 이게 그전 문제의 출제 포인트였어요. 여긴 빠져있지만 8년 전, 그 이전에 나올 때는 7일 이내 의결서를 통지해야 된다. 이걸 출제 이슈로 삼았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기존 과거 기출문제를 변형하다 보니까 회의는 5일 전까지 통지해야 되는데 회의는 7일 전까지 통지해야 된다라고 해서 답을 뽑았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지문보다 앞으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의결서 통지는 얼마? 7일 이내. 회의는 5일 전까지. 회의가 먼저 있어요? 의결서 통지가 먼저 있어요? 회의가 먼저 있어요. 그래서 회의는 며칠? 5일 전. 의결서 통지가 뒤에 있으니까 7일, 5일, 7일 이런 순서입니다. 그 정도까지 보셨고 그 다음에 교재 51페이지 지문 한두 개 볼까요? 핵심 지문 보니까요.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측량 수행자, 지적측량 성과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누구한테?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적부심사 청구할 수 있다. 그 밑에 시도지사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이해관계인 등의 의결서를 통지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 자 우리가 아까 50페이지 하단부에 그 회의 개최 5일 전을 7일 전 바꿨던 게 사이드 지문 답이 됐던 지문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의결서 통지 제일 뒤에 나오거든요. 얼마? 7일 이내라는 게 출제 이슈가 될 겁니다. 그 정도까지. 나머지는 별 이슈가 안 돼요. 제가 중간에 생략한 것들은 큰 의미가 없는 지문. 그래서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지적 측량 절차 등, 자, 측량의 실제까지 보시고 다음 시간에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 등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